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충원하는 이야기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당 쪽, 당정대라고 했을 때 또 당 쪽 전당대회 시기, 권성동의 재신임 부분 이런 얘기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의 중심은 역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지난달 말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홍보수석도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소위 개편할 것이냐.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이 개편되지 않겠느냐,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정책통이죠. 경제정책통인데 김대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는 정무다. 당정대 전체를 조율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무감각이다. 라는 부분에서 가장 적임자는 장제원 의원으로 꼽힙니다. 이미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장을 해봤고 손발을 맞춰봤죠. 지금 약간 이렇게 어지럽게 된 이 당정대 전체, 윤석열 정부 전체를 통솔하는데, 통솔? 또는 뭐 전체를 조율하는데 가장 적임자는 장제원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당 부분과 마찬가지로 장제원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홍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은혜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이제 의원직을 던졌으니까 전 의원이니까 아마 홍보수석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서실장에 장제원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후임자를 한 2명 정도를 놓고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지금 대통령실 장악 뿐만이 아니라 당정대 조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 쪽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진석이 가장 적임자였는데 정진석이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호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를 꾸렸는데 삐걱대고 있고 제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다. 권성동은 일단 당내에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도 17일 이준석의 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면 재신임을 묻는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전당대회가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7일 그 재판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전당대회를 10월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야 하느냐, 내년 1, 2월로 넘겨야 하느냐. 주호영은 지금 내년 1, 2월로 넘기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당권 주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은 10월 조기 전당대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당 지도 체제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절충점으로 찾고 있는 게, 내년까지 넘길 수는 없으니까 12월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그대로 해놓고 내년 예산심의,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들어가는 12월에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12월에 한다면 뭐 10월, 11월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주호영 주장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렇게 지금 절충점을 찾는 것인데, 이건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17일 일단 재판이 가처분 신청 그 소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본 다음에 전당대회 부분은 더 거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권성동에 의해서 보셨듯이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제대로 좀 일을 했으면 직무대행으로 어느 정도 기간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비대위 체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갈 수가 있었는데,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지금 꼬여버린 것인데, 지금은 이제 비대위로 옮겨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17일 가처분 이 소송부터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지금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되고, 아직까지는 물론 뭐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수선합니다.
제대로 일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주호영은 뭐 지금 계속 전당대회 주장부터 하는데, 주호영은 지금 뭐 전당대회 언제 하자, 비대위 기간을 언제 하자, 그런 말을 할 입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당내의 기본 안정부터, 비대위원 선임부터 지금 서둘러야 한다라고 한 것이고, 17일 소송 준비, 소송 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 비대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잘 소통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정진석, 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장제원입니다. 그게 가장 첩경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두 사람 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걸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두 사람 다 모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정치적인 계산, 당권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로 이걸 채웠을 때, 권성동, 주호영의 경우에서 지금 봅니다만, 주호영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대통령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단지 지금 뭐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만 잘 장악하고 업무를 잘 추진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권 전체를 조율하는 이런 폭 깊이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인선이 어렵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안으로는 당정대 인적 쇄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안으로는 국민의힘 당 쪽의 이준석 문제도 이제 정리가 되고, 전당대회도 언제 한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얼개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 쪽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선임이 될 것이다, 지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최근에 지금 어제 오늘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김경수 사면에서 제외된 것, 이것을 놓고 이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이다, 이게 잘된 결정이냐, 여야 모두에서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하나,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금수완박에 정해진 그 법 등 하는 거, 뭐 등의 마법, 한 글자의 마법, 한겨레에서는 한 글자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장난을 쳤다라고 하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한 글자의 마법으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마법을 부린 것처럼 잘했다 이러는데, 경제와 부패 사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등, 법률 표현에서 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금수완박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데 도움은 됐지만, 한동훈 장관이 무슨 글자 하나 그걸 얽매여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핑계를 대서 검찰 수사 기능을 확대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그 6대 범죄라고 하는 속에도 두부로 무 썰듯이 그렇게 딱딱 나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직자는 경찰로 보내놨지만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는 거는, 그러면 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부패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딱딱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수완박법을 만들 때도 이걸 중으로 할 것이냐, 부패나 경제사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중으로 할 것이냐 등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죠. 근데 중으로 하나 등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 이렇게 범죄는 그렇게 칼로 무 쓸듯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으로 된 것이고, 여야가 당시에 합의를 하면서 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검찰 기능을 확대하는데 뭐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글자 하나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깊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 하고 또 경찰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넘겨주고 그런 큰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왜 입법 취지를 어겼느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의 합리적인 주장 중 하나는 민주당의 금수완박 법안은 입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대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면으로 맞받은 겁니다. 그 입법 취지는 따를 수가 없다. 가능하면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이나 뭐 규칙에서는. 그런데 그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그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찰이 도둑놈을 못 잡게 만드는 쪽이다. 그 입법 취지는 반대한다.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입법 취지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것이다. 한 글자의 마법을 가지고 뭐 언론이 이쪽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장난쳤다 하고 이쪽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마법을 부렸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법률 전체에 흐르는 깊이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번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박, 김경수 사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사면은 엮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과 이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한 거의 아주 죄질이 나쁜 이런 사범을 왜 엮는지 이게 지금 정치 현실에서 이제 엮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층에 국민의힘 쪽에 있고 민주당은 또 김경수를 사면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엮였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이 엮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김경수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김경수는 아예 사면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 현실에서 이게 지금 같이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계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을 묶어서 사면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담은 덜은 셈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형 집행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3개월마다 고령이고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3개월마다 이 재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번거로움은 있지만 어쨌든 형 집행정지는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어떤 위안을 좀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사람을 뭐 엮는 식으로 해서 사면이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대통령실은 뭐 사면하자는 쪽인데 끝까지 반대를 해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뭐 여야 다 이 사면에 대해서 불만이지 않습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명박 사면이 왜 안 됐느냐. 야당 쪽에서는 김경수 사면이 왜 안 됐느냐. 법무부 장관 사면을 안 시켜주면서 법무부 장관 핑계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 뭐 강력히 뭘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정한 어떤 방어막 정도로 흘리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현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철에 대한 특사 이야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뭐 3번이나 지시를 했는데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이 3번이나 거부를 했다. 대통령의 뜻을 읽고 거부한 것이죠.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보조 작업만 할 뿐이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김경수는 여론도 좋지 않고 이건 죄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흘러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당정대 쇄신 부분, 다음 주는 이 쇄신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준석과의 소송 부분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대 쇄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아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또 여러 번 얘기를 나눠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